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관련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 중에 하나인 역세권 시프트 혹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업 순수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00%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 이름 때문에 임대주택 짓는 사업인 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름 정말 긴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장 두 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어놓은 이 상황을 보면요. 여기가 천왕역 모아일가라는 단지예요. 여기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와 전혀 차이가 없죠. 커뮤니티 시설 잘 돼 있고요. 역과 완전히 붙어 있고, 왜냐하면 1차 역세권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모든 구역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입지적으로 훌륭할 수밖에 없고, 또 외관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인센티브와 층수를 적용받아서 커뮤니티 완료된 이제 대규모 단지로 지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혀 이건 임대주택이 메인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조합이 메인이 되고 조합원들이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인지를 하고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게 지어놨어요. 저는 이 이름만 아니었으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더 활성화되었으리라 보기는 하지만 이제 역세권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종류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있고,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고, 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 네 가지의 사업이 서울시에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비계획에 따른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 수립 정비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의 사업은 지구단위, 공급촉진지구, 그러니까 좀 다른 결의 사업이죠. 근데 그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1,500제곱미터부터 1만 제곱미터 이하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더 작은 사업장에서 복합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 목적 자체가 역세권 복합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면적 기준이 3,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 규정인데 2023년도 6월 30일경 이때 이후에 바뀐 이 사업 기준에 적용을 받으면 여기다가 이제 최대 면적 기준이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면적 기준이 현재는 2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신규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알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목적이 3인에서 4인의 가족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다 보니까 이 발생하는 장기전세 주택의 면적 자체가 일반적인 재개발 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넓은 면적을 뽑는다. 그래서 최대 한 30평대, 34평, 전용 8사 정도까지 공급을 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역세권 승강장 경계 350m, 그리고 2차 역세권 500m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한번 보면 사업 대상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 대상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어가지만 2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늘리고 싶을 경우에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3만 제곱미터다. 이제 면적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3만 제곱미터면 대략적으로 10,000평 이하란 말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2만 제곱미터면 대략적으로 한 6, 7,000평밖에는 안 되는 대지 면적. 그러면 이런 면적에다가 아무리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2,000세대급, 3,000세대급 이런 대규모 단지는 들어오기가 어렵고, 기껏 해봤자 한 1,000세대 남짓 정도, 1,000세대 언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대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그런 지구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 이전 규정을 제가 따로 가지고 왔는데, 대상지 면적 3,000제곱미터가 넘어가고 계획 세대수 1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최저 면적과 최저 세대에 대한 기준만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고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기준의 4-1을 보면 일반적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이 기준, 현재의 기준은 시행일부터 적용을 하지만 다만 시행일 전에 2-2-1의 사전 검토를 이반권자에게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과 이 기준 중에 선택하여
통과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1의 사전 검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사전 검토는 이제 구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반권자라고 하는 거는 각 구의 구청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1의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의 대상지 선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 자치구 이반부서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전검토단을 구성 운영하고요. 사전검토는 이반 제한 전에 다음 각 호의 동의율 이상 확보 후 이반하는 행정기장의 장에게 신청을 한다. 그래서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구청장에게 이 해당 동의율을 받아서 이미 신청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동의율부터 보면 현재는 정비계획의 이반 제한 동의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 면적의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이 조건들을 다 갖춰야 돼요. 이거 무지하게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업장이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 근데 역세권에 20m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뭐 왕복 3, 4차선인데 이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걸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건물주들 역세권 건물주인데 이거 월세만 해도 1000단위가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쉽게 동의를 해주겠냐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기준 적용받는 사업장들의 이 비교 우위가 무지하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2-1의 과거 운영 기준을 한번 보면 정비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의 이반 제한 동의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만 받아서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 2023년 6월 30일 이전의 사전 검토를 이미 구에다 신청을 했던 단지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 중에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비교 우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용어의 차이가 굉장히 까다롭게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봤던 신통기획 같은 사업장들 여기도 주민 이반 형태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이제 일정 부분의 연번 동의서를 걷어서 구에다가 이반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에서 시로 이관하는 날이 권산일로 잡히게 되고 또 시에서 이걸 대상지 선정을 해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절차가 용어가 좀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신통기획이나 다른 사업장들과 비교하게 됐을 때 이제 용어의 대략적인 유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투기 방지 대책 안내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투기 방지 대책에서 권산일을 언제로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 활성화 사업 아까 다른 사업이라는 거 얘기를 해드렸죠. 활성화 사업에서는 대상지 선정 통보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여기는 없고요. 그 대상지 선정에 준하는 단계를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보면 되겠다. 그러면 신통기획 같은 경우도 대상지 선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는 대상지 선정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정비계획 공람 공고만 되면 여기는 이제 대상지 선정과 동일한 단계 정도 수준이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상지 선정 그리고 대상지 선정과 준하는 정비계획 공람 공고가 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전 검토가 일단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사전검토가 신청만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구에다가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이걸 시로 올려서 시에서 사전검토를 1차, 2차 해가지고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 그래서 사전검토가 통과된 이후부터는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돼요.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지의 용도지역과 현재 인센티브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찌어찌 이 사업의 단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반적인 이 지구에 대한 계획을 짜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난이도의 페이퍼 오기 요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이걸 직접 짜는 건 거의 무리에 가깝고요. 보통은 도시계획업체나 정비업체를 끼고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에다 이반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걸 또 실어 올리겠죠. 그래서 각 도계의 심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계획이 다 검토가 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 공람 단계까지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주민 공람 단계가 바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전검토가 일단은 신청이 들어간 단지 그리고 더 좋은 단계는 사전검토가 신청이 들어가서 통과까지 했다면 보다 더 확실한 그런 단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사전검토가 23년 6월 30일 이전에 들어간 면적기준 제한을 받지 않고 또 이 동의율의 요건이 지금 더 까다로워진 동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사업장을 찾는 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건너뛰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과정은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다른 사업장들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니까 빠르게 가면 한 1년에서 1년 반, 좀 늦어지더라도 한 3년 내에는 대부분 다 가더라. 그러면 요 단계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단계까지 간 사업장 잡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이제 효창공원역 역세권이라던가 신길 역세권 이런 사업장들을 보면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싸게 접근해서 프리미엄을 먼저 받을 수 있느냐,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를 관심 깊게 봐야 되지만 요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효창공원 앞 역세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프리미엄만 9억, 신길 역세권 사업장은 7에서 8억, 프리미엄이 정말 무섭게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간 사업장들은 보다 확실하다는 장점은 당연히 있겠지만 신통기획의 조합인가 난 사업장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장은 그만큼의 더 추가적인 비용 지불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 이전에 확실하게 될 사업장을 미리 찾아놓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이 어느 정도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정비계획의 경우 1차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모든 구역이 들어오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통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어떻게 종상향해 주냐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 비중심지역인 경우에도 500% 적용을 해줘요. 어마어마하죠. 500%라고 하는 거는 거의 준주거지역의 목끝까지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여기다가 심지어 중심지, 이 중심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최대 700%, 700%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모든 인센티브를 다 받았을 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란 말이죠. 그래서 500에서 700%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한 300%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전부 다 일반 분양으로 쓰란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름이 장기전세주택일 수가 없죠. 그래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일종의 기부채납을 거의 대부분 다 장기전세주택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으로 어떻게 받아가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1항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 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 그리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축비 일부 정도만 받게 되고요. 부속 토지,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거의 기부 체납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라고 보면 평당 한 400만 원 내외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이거는 기부 체납이기는 하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의 일반 분양분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 받는 것보다는 약간 더 유리하게 아주 정밀하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서 이 단지 규모를 불리는 거죠. 단지 규모의 경제가 들어가게 되고 또 커뮤니티를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장점은 또 가지고 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군데의 사업장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포구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마포구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시도했었던 지구가 한 3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성산 연남, 두 번째 마포구청 역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저 역세권. 이 3군데가 추진을 했었는데 이 3군데 사업장 모두 2023년 6월 30일 전에 사전 검토 신청이 들어갔던 단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설명했었던 면적 기준 제한받지 않고 동의 요건 제한받지 않는 과거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장이니까 그만큼의 비교 우위가 있는 사업장이다.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또 이제 비교적으로 가격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장을 저는 여기 있는 성산 중동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성산시형 재건축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성산시형 재건축이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이 본궤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벨트가 이 작은 면적 안에 여기 무지하게 많고요. 또 여기 성산역이라고 하는 대장홍대선, 최근에 착공이 들어간 대장홍대선에 신규 역사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규모 단지, 신축 단지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마포구이면서 대단지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 인센티브, 가격적인 이 비교 우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성산시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완료되면 무려 5,000세대 규모의 신축 마포구 단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마레프라던가 이 아현동 일대
아현 뉴타운에 신축된 단지들이 얼마까지 가격을 찍었냐면 전용 84 30평대가 있잖아요. 30억을 찍었어요. 30억. 그러니까 이제 잠실 가격과 거의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성산 지역 완전한 평지고요. 역세권이고요. 이런 지역에서 리드를 해준다면 5,000세대급의 신축단지로 리드를 해준다면 이 삼각형 벨트의 시세 자체가 바뀔 거라고 봐요. 이 외에도 이제 성산 아파트, 여기는 이제 SH 임대 아파트인데 여기도 작년부로 해서 재건축 진행하는 그 공고문이 떴고요. 또 성산동 모아타운과 여기 있는 중동 모아타운 본궤도로 넘어가고 있는 사업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키가 여기 있는 가좌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이다. 여기 역시도 이제 조감도로 봤을 때 작년에 여기도 작년 말에요. 새로 주민 설명회까지 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전 설명회 가가지고 찍어 왔었던 그런 조감도고요. 여기 역시 진행하게 됐을 때 지어지는 세대 규모가 거의 1800세대급, 1800세대급으로 짓는데 조합원 수가 한 800명대. 그러니까 사업성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한 2억대 투자로도 물건을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업성을 지닌 사업장이다 보니까 선점에 나서 나쁠 게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사업장은 이제 신길 도림 역세권입니다. 도림 사거리 역세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여기거든요.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는 준공업 지역과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혼재된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이 준공업 지역이고요. 이쪽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봤었던 용적률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 항목에 맞춰서 이종을 준주거로 종상향시키고 용적률을 500%를 적용받고요. 준공업 지역은 그대로 300% 적용을 받아서 한 400% 정도의 용적률 적용받는 한 1,500에서 1,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사전 검토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 역시도 굉장한 사업성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 옆에 있는 장미마을 신통기획이라던가 신길 16구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본궤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앞으로 22,000세대급의 신축 뉴타운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신길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나 여의대방 신길 역세권 이런 지역들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비슷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초기 사업장,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사업장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도 좋고 또 임대주택은 포함은 되지만 그게 또 규모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 딱 한 가지의 잘못, 이름 너무 잘못 지었다. 장기 전세 주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소유주나 투자자가 헷갈려가지고 투자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조합 사업이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그 계보를 잇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조합 사업이다. 민간 사업이에요. 이거 도심복합이나 이런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의 명분, 이 명분을 너무나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됐건 지금의 정부가 됐건 밀어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재개발 다세대 투자하려고 매물 찾아보시는 분들 정말 힘들 거예요. 왜? 매물이 전무합니다. 전무.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길 도림 일대 있잖아요. 한 개 한 개 이 가로 구역, 이 블록이 대략적으로 2에서 3만 평 가량이 되는데 이 3만 평 땅에 다세대 매물이 한 개가 없는 구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말 딱 맞단 말이죠. 당연히 호가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재개발 빌라 투자하려면요. 6억 안 넘기는 거 찾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지어놨을 때 20억대 넘어가는 지역에서 6억 안 되는 빌라 찾기 지금 너무 어려워진 상태예요. 물론 외곽 나가면 많겠죠. 금천구, 중랑구 이런 지역 가면 이제 저가 매물도 꽤 있겠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역세권이면서 대단지 짓는 재개발 빌라 6억 언더만 찾아도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거시 상황이 원화가 녹아 없어지는 상황이래요. 원화가 없어 녹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보유 중이신 계좌에 있는 현금들의 값어치가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거를 묻어둘 수 있는 상급지의 호가는 이미 실거래보다 2, 3억씩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상급지 진입 못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뭐 마포급, 적어도 영등포 동작구급 이런 정도 급은 되는 동네에다가 묻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다 묻어둘 거냐? 가장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사업이 잘 무르르듯이 추진되는 또 지원도 많이 받는 그런 민간 사업들에다가 묻어두는 게 최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런 구역들에서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물건도 있단 말이에요. 취득세 중과 안 돼요. 그런 물건들을 신축인데 2억대 투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서 선점하는 효과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